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오늘은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방법 4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집에 와서 막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막 이불킥하고 이런 경우 있죠. 오늘 옆 팀이랑 회의를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아니, 내 책임도 아닌데 억울하게 내가 뒤집어 쓴 것 같아. 또 그렇게 그 사람이 무례할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이럴 때 최대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누군가와 불필요하게 부딪히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내가 이겨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 둘씩 터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면요. 잠시 동안 침묵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세요. 이 방법 아주 효과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무례한 사람을 피할 수는 없죠. 어쨌든 나타날 수 있죠. 그 무례한 사람이 직장에 있어서 매일 마주쳐야 된다고 치자고요. 아주 유감스럽지만 어쩌겠어요.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누가 말할 때 습관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잠깐 텀을 두는 거 여러 가지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말할 때 잠깐씩 텀을 주는 거 이제 연습해 보세요. 특히 무례한 말을 내가 들었다고 쳐요. 그건 김대리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 이렇게 업체랑 김 과장이랑 김대리랑 업체 사장이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김대리가 조건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제대로 잘 얘기했어요. 근데 업체 사장이랑 김 과장이 워낙 친하니까 그 업체 사장 편을 말도 안 되게 드는 거예요. 업체 사장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김 과장이 나를 무시하면서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잠시 침묵하는 겁니다. 그걸로 지금 이 상황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를 내가 은연중에 이제 항의하는 거죠. 얼마나 상대가 당황스럽겠어요. 김 과장도 당황스럽고 업체 상황도 이 분위기 뭐지? 막 이렇게 제 기분 나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게 해줘도 됩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김 과장이 혹시 그 기분 나쁠까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논리적으로 아주 적절한 근거로 회사를 위해서 제대로 얘기를 했는데 업체랑 친한 과장이 나를 무시하면서 무례하게 굴었을 때가 전제돼야 돼요. 그러면 잠깐 침묵하고 나서 다시 건조하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나간다면 이미 그 침묵으로 김 과장은 경고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무례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집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직장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 카페 여기저기 있어서 제가 구경을 해요. 그런데 직장인 카페 한 카페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을 못한 거야? 아니면 한번 갔다 왔나? 이렇게 선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대판 싸우고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만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만둔 사람만. 그렇게 무례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빤히 쳐다보고 침묵을 한번 지켜보세요. 상대를 당황시키고 대부분은 사과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요. 상대가 이제 당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아주 컴플레인을 심하게 했다고 치자고요. 이제 우리가 커피 프랜차이즈인데 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쳐요. 그 케이크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뭐 다른 이물질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 그런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도 그런 이제 커피 전문점 이런 데서도 그런 식으로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여기서 그게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라고 나왔는데. 여기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데 이렇게 변명부터 하면 그 컴플레인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셨죠? 너무 불쾌하셨죠? 일단 그 고객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게 가장 상대의 공격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이에요. 공격적으로 나온 사람한테 같이 공격적으로 시작하면 자 1라운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싸움 붙는 거죠. 자, 세 번째. 비평보다는 내 의견을 나누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좋은 방법은 비난,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를 어필하는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배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따박따박 흥분하지도 않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아서 속 터진다는 댓글이 지난번에 이제 제 채널에 이제 그 영상 아래 달렸어요. 그걸 딱 봤어요, 제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선배 반응 어때요? 확 질려서 더 이상 이제 그 후배랑 상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후배가 이제 꼴보기 싫어갖고 계속 못마땅해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뭐라고 하고 막 못살게 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걸 열받아 하면서 어쩌지 못하면 선배가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후배를 단 한마디도 이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지적질하지 말자고 결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후배가 데드라인을 꼭 어겨요. 별일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됐냐고 찾으면 진짜 아주 소소한 그런 데드라인인데도 그때서야 그거야 오후까지는 됩니다. 어제까지였는데 아니면 오전까지였는데 그러면서 천하태평이에요. 그럼 약이 바짝바짝 올라서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 그리고도 네가 2년 차냐, 그동안 뭘 배웠냐, 여기가 학교냐 놀이터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야,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비난을 퍼부으면 진짜 그야말로 궤변을,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후배가 따박따박 궤변을 넣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나 열 더 받고 후배랑 말싸움하는 지는 선배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은 쏙 빼고, 자, 지금까지 2년 차인데 당신이 이제 만약에 홍길동이 씨 2년 차인데 데드라인 어기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일단 선배들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어필하는 부분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선순위를 완성도보다는 데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유리하다. 지금처럼 자꾸 데드라인이 문제가 될 경우 신뢰감은커녕 네가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내가 대단히 우려된다. 미리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러면 그게 비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의견만 그냥 쭉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 의견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나 스스로를 원칙을 세워놓고 감정 빼고 이야기하는 습관, 대단히 이제 회사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원래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베베 꼬인 상태에서 나한테 트집을 막 잡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팀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신 대로 한 건데요.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한 듯이 입 이렇게 내밀고 얘기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딴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아주 나이스하게 대답을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팀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자 수정이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완해 보겠습니다. 명랑하게 내가 막 불만 이렇게 퉁퉁 붙지 않고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죠. 파워풀하고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또다시 부정적인 리액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이제 그 기분 나쁜 일, 그 사람이 다른 일로 기분 나빴던 거를 차단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보고를 할 때 내 보고가 뭔가 이렇게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럼 무슨 언짢은 일 있으셨어요? 뭐 안색이 안 좋으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가져올까요? 이렇게 내가 먼저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 지금 계속 업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당신 지금 기분 나빴던 일로 시비 걸면 안 돼. 당신 기분 나쁜 거 알고 있고 그거 나 때문인 거 아닌 거 자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보고를 하면 시비 걸릴 일이 확 줄어드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상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네 가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잘 활용하셔서 늘 싸우지 않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